5번째 글입니다. 경주가 끝난 후. 자동차들이 작은 탄환처럼 일정하게 네이스로의 파인 길을 달려 더블린을 향해 질주해 들어왔다. 인치코어의 언덕 꼭대기에는 결승점으로 향하는 자동차들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고, 이 가난과 무기력의 경로를 따라 유럽 대륙의 부와 산업이 속도를 높였다. 이따금씩 구경꾼 무리들은 억압받으면서도 감지덕지 않은 자들 특유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그러나 파란색 차들 편이었다. 그들의 친구 프랑스인들의 자동차. 게다가 프랑스 팀은 경주에서도 실질적인 승자였다. 그들 팀은 성적이 괜찮았다. 그들은 2등과 3등을 차지했고 우승한 독일차의 선수는 벨기에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파란색 차들은 언덕 꼭대기에 나타날 때마다 매번 2배의 환영을 받았고, 차에 탄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이 매끈하게 빠진 차들 중 한 대에는 성공적인 프랑스인 기질의 수준을 좋게 뛰어넘을 정도로 현재 기분이 최고인 듯 보이는 4명의 젊은이가 타고 있었다. 정말로 이 4명의 청년은 거의 들뜬 상태였다. 그들은 차 주인인 샤를 세쿠엥, 캐나다 출신의 전기기술자 청년 앙드레 리비에르, 몸집이 비례한 헝가리 청년 빌로나와 말끔하게 단장한 도일이라는 청년이었다. 세쿠행이 기분 좋았던 것은 뜻하지 않게 선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관로 속에 그는 파리에다 자동차 영업소를 차릴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고, 리베르가 기분 좋았던 것은 자신이 바로 그 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촌간인 두 청년은 또한 프랑스 자동차가 성적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빌로나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점심을 아주 만족스럽게 먹어서였고, 게다가 그는 천성이 낙천적이었다. 그 무리의 4번째 청년은 그러나 너무 흥분해서 행복이고 뭐고 없는 상태였다. 그는 26살쯤 되었고 옅은 갈색의 부드러운 콧수염에 좀 순진해 보이는 회색 눈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진보적인 민족주의자였지만 일찌감치 입장을 바꾸었다. 그는 킹스타운에서 푸주간을 하여 돈을 좀 만졌고 더블린 시내와 근교에 가게를 내서 돈을 몇 배로 불렸다. 또한 운 좋게도 경찰 납품 계약 몇 건을 따냈고 급기야는 더블린 신문에서 거상이라고 언급될 만큼 부자가 된 터였다. 그는 자기 아들을 잉글랜드로 유학 보내 큰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받게 했고, 그 다음에는 더블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도록 했다. 지미는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고 또 한동안은 나쁜 길로 빠졌었다. 그는 돈이 있었고 그래서 인기도 좋았다. 음악 동아리와 자동차 동아리 양쪽에 묘하게 시간을 안배했다. 그러다 한 학기 동안 케임브리지에 가서 세상 구경을 약간 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낭비백을 꾸짖으면서도 내심으로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외상값을 치러주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가 세구행을 만난 것은 케임브리지에서였다. 아직 그들은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미는 세상 물정을 그렇게 잘 알고 또 프랑스에서 가장 큰 호텔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과 한데 어울리는 것이 무척 즐거웠다. 이런 인물은 아버지도 동의했듯이 원래 지금처럼 매력적인 친구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알고 지낼 가치가 있고도 남았다. 빌로나도 재미있는 친구고 훌륭한 피아니스트였지만 불행하게도 아주 가난했다. 자동차는 들뜬 청년들을 싣고 유쾌하게 달렸다. 사촌 둘이 앞자리에 앉고 지미와 헝가리 친구는 뒤에 앉았다. 단연코 빌로나 기분이 그만이었다. 그는 몇 마일을 달려오는 동안 내내 중후한 베이스로 콧노래를 불렀다. 프랑스인들이 웃음과 가벼운 농담들을 어깨 뒤로 내던졌고 지미는 종종 그 재빠른 문구들을 알아들으려고 몸을 잔뜩 앞으로 기울여야 했다. 이게 딱히 즐거운 일은 아닌 것이 그는 매번 그 말의 의미를 눈치 빠르게 추측해서 거센 바람이 부는 앞쪽을 향해 적당한 답변을 외쳐주어야 했다. 게다가 빌로나의 콧노래 소리가 모두를 정신산란하게 만들었고 자동차의 소음도 마찬가지였다. 빠르게 공간을 통과하는 움직임은 기분을 우쭐하게 해준다. 악명이 그렇고 돈을 갖는 것도 그렇다. 이것이 지미를 흥분시키는 분명한 이유였다. 그는 그날 이 대륙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서행구역에서 세구행은 그를 프랑스 선수 중 한 명에게 소개했고 응급결에 어물거린 그의 인사말에 대한 대답으로 햇빛에 그을린 그 선수의 얼굴에 하얗게 빛나는 치열이 드러났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한 후에 자기들끼리 옆구리를 찌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관중들의 속세로 귀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리고 돈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정말 많은 액수를 수중에 가지고 있었다. 세구행은 아마도 그걸 대단한 액수로 생각하지 않을 테지만 지미는 일시적인 과오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견실한 천성을 이어받은 바였으므로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모아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 덕분으로 전에는 그의 지출이 적당히 무모한 정도의 한계를 넘어선 적이 없었으며 단지 좀 더 높은 지성의 변덕 같은 것이 문제였을 때에도 그는 돈에 내재한 노동을 매우 의식했었는데 하물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걸려고 하는 지금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에게 그것은 심각한 일이었다. 물론 전망 좋은 투자였고 세구행은 아일랜드의 푼돈 따위를 문제의 그 자본에 포함해 주는 것이 다 친구로서 베푸는 호의 덕분이라는 인상을 자아낸 터였다. 지미는 사업에 관한 한 아버지의 기민한 판단력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경우에 애초에 투자를 제안한 것은 그의 아버지였다. 자동차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거야 그것도 떼돈을. 더욱이 세구행은 외모부터가 틀림없는 부자였다. 지미는 자신이 타고 있는 그 위풍당당한 자동차를 사려면 며칠이나 일을 해야 하나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부드럽게 나가는지, 그들은 얼마나 멋들어지게 시골길을 질주했던가. 그 여정이 진정한 삶의 맥박에 마법의 손가락을 갖다 댔고 인간의 신경기관은 그 날렵한 푸른 동물의 탄력 넘치는 질주에 화답하고자 힘차게 요동쳤다. 그들은 차를 몰고 대임가로 내려갔다. 거리는 외지에서 온 차들로 번잡했고 자동차 경적이며 조급한 전차 운전기사들의 종소리로 시끄러웠다. 은행 근처에서 세구행은 차를 세웠고 지미와 그의 친구가 내렸다. 몇몇 사람들이 보도로 몰려들어 그 부르릉거리는 자동차의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세구행의 호텔에서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지미와 지민의 집에 함께 머무르고 있는 친구는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참이었다. 차는 천천히 그레브튼가 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는 동안 두 청년은 뚫어져라 쳐다보는 일군의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걸어간다는 것에 묘한 아쉬움을 느끼며 북쪽으로 향했고 도시는 여름 저녁의 뿌연 공기 속에서 그들 위로 어선풀에 둥그런 불빛을 드리웠다. 지미의 집에서는 이 저녁 식사가 특별한 행사로 선포되었다. 그의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자부심과 전전긍긍하면서도 제멋대로 분별 없이 설치되는 열의가 마구 뒤섞였다. 거대한 외국 도시의 이름은 최소한 그런 효력을 발휘하니까 지미도 역시 정장을 차려 입으니까 매우 멀끔해 보였다. 그가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넥타이의 나비 매듭을 매만져 바로잡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종종 돈 주고도 못 사는 자격을 확보해 준 것에 심지어 상업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는 빌로나에게 유빌나게 다정했고 그의 태도는 외국인의 소양에 대한 진실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이 품은 이 미묘한 생각을 그 헝가리인은 아마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저녁 식사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한 터였으므로. 저녁 식사는 훌륭하고 세련되었다. 지미는 세구행이 매우 섬세한 미각의 소유자라고 단정했다. 지미가 세구행과 함께 케임브리지에서 본 적이 있는 라우스라는 잉글랜드 청년이 모임에 합류했다. 청년들은 촛불 모양의 전구가 켜진 아늑한 방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입심 좋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상력이 발동한 지미는 프랑스인들의 생기발랄한 젊음이 영국식 예절의 단단한 골격 위로 격조 있게 휘감아든다고 생각했다. 우아한 그림이었고 또한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그들을 초빈한 주빈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솜씨에 감탄했다. 다섯 청년은 취미들이 각양각색이었고 또 혀가 풀린 터였다. 빌로나는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서 약간 놀란 그 영국인에게 영국 마드리갈, 이 마드리갈은 목가나 연애시에 곡을 붙인 무반주 성악 합창입니다. 영국 마드리갈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면서 옛날 악기들이 사라진 것을 한탄했다. 리비에르는 완전히 솔직담백하지 않게 프랑스 기술진의 승리를 지미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나섰다. 헝가리인의 낭낭한 목소리가 낭만파 화가들의 엉터리 류터, 이 엉터리 류터 그림은 14세기에서 18세기에 널리 쓰인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입니다. 엉터리 류터 그림을 조롱하면서 막 좌중을 압도해야 할 즈음에 세구행이 모인 사람들을 정치 쪽으로 몰아갔다. 이거야말로 모두의 구미에 맞는 영역이었다. 관대한 분위기에 젖어있던 지미는 아버지의 파묻혔던 열정이 자기 내부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급기야 그 무딘 라우스를 열받게 만들었다. 방이 2배로 더워졌고 세구행의 역할이 순간순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게 될 위험까지 있었다. 기민한 주비는 기회를 잡아 전 인류를 위해 건배하자고 말하고 술을 다 들이켜고 나자 의미심장하게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날 밤 그 도시는 수도의 탈을 쓰고 있었다. 5 청년은 향내나는 희미한 연기 속에서 스티븐스 그린, 이거는 더블린 시내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스 그린을 거닐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유쾌하게 떠들었고 외투는 어깨에 덜렁덜렁 걸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래프튼과 모퉁이에서 땅딸막한 사내 한 명이 멋진 숙녀 2명을 또 다른 똥똥한 사내가 모는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차가 떠나가고 그 땅딸막한 사내가 이들을 보았다. 앙드레, 팔리구나. 뒤이어 급류처럼 말문이 터졌다. 팔리는 미국인이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빌로나와 리베르가 개중 제일 시끄러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흥분 상태였다. 그들은 마구 웃으대며 차에 다 함께 끼어 탔다. 그들은 이제 부드러운 색깔들로 뭉쳐져 보이는 군중 옆을 지나 즐거운 종소리에 맞춰 차를 타고 갔다. 그들은 웨스틀랜도우 역에서 기차를 잡아 탔고 지미가 느끼기에 몇 초 지나지 않아 킹스타운 역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금표원이 지미에게 인사를 했다. 노인이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요한 여름밤이었다. 항구가 그들의 발치에 검은 거울처럼 깔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까데루셀, 18세기 말부터 불린 프랑스 군가입니다. 까데루셀을 합창으로 부르며 후렴마다 발을 구르면서 항구 쪽으로 나아갔다. 오에 정말로. 그들은 제방 사이에서 그룹배로 올라 그 미국인의 요트를 향해 노를 저어갔다. 야식, 음악, 카드 놀이가 있을 예정이었다. 빌로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기분 좋다. 선실에는 요트용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빌로나는 팔리와 리베르를 위해 왈츠를 연주했다. 필리가 기사역을, 리베르가 숙녀역을 했다. 그러고는 적극 스퀘어 댄스를 추며 사내들은 기발한 대형을 만들어냈다. 얼마나 즐거운가. 지미는 작심하고 참여했다. 이건 최소한 세상 물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다가 팔리가 숨이 차서 그만하고 외쳤다. 한 사람이 가벼운 야식을 가져왔고 청년들은 앉아서 그저 달려드는 신용만 했다. 그러나 술은 마셨다. 보헤미안식으로. 그들은 아일랜드를, 영국을, 프랑스를, 헝가리를, 미합중국을 위해 건배했다. 지미가 기나긴 연설을 했고 빌로나는 사이사이 올소 하고 외쳤댔다. 그가 앉자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훌륭한 연설이었음이 분명했다. 팔리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얼마나 유쾌한 녀석들인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가. 카드. 탁자가 비워졌다. 빌로나는 슬며시 피아노로 돌아가 그들을 위해서 독주곡을 연주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모험 속에 대담하게 내던지며 게임을 하고 또 했다. 그들은 하트 여왕의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왕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지미는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쩐지 서운했다. 재치가 번득이고 있는데 판돈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차용정서가 건네지기 시작했다. 지미는 누가 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건 그 자신의 잘못이었다. 카드를 자주 잘못 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차용증을 대신 계산해 줘야 할 지경이었으니까. 그들은 끝내주는 친구들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들이 그만해 줬으면 하고 바랐다.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요트 뉴포트의 미노를 위해 건배했고 그리고는 또 누군가가 마무리로 크게 한 판만 더 하자고 제안했다. 피아노 소리가 그쳤다. 빌로나는 가판으로 나가버렸음이 분명했다. 끔찍한 게임이었다. 그들은 게임을 종료하기 직전 행운을 빌며 건배했다. 지미는 그 판이 라오스와 세구행 사이에 결판 날 것임을 알았다. 이 흥분, 지미 역시 흥분되었다. 물론 그는 이럴 것이다. 얼마나 써줬더라? 사내들이 벌떡 일어나 떠들고 요란한 몸짓을 하며 마지막 술을 부렸다. 라우스가 이겼다. 선실이 청년들의 환호로 흔들렸고 카드가 한데 모아졌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딴 것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팔리와 지미가 가장 많이 잃었다. 아침이면 후회하리란 것을 그는 알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저런 게 다 기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덮어주는 그 캄캄한 무감각 상태가 기뻤다. 그는 탁자 위에 팔꿈치를 꿰고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곤 관자놀이에 맥박을 세웠다. 선실 문이 열렸고 그는 회색빛 햇살을 받고 서 있는 헝가리인을 보았다.
날이 샜습니다, 여러분.